고등학교 처음에 올라오면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연산을 공부하는데 여기 다항식 연산에서 연산이 뭘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다항식이 이제 뭔지 알아주면 되죠. 이 식을 잘 알아야만 4층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다항식과 같이 연계돼서 많이 나오는 애가 뭐 있습니까? 단항식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다항식과 단항식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차이점이에요? 얘는 항이 한 개고 얘는 항이 많은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단항식은 어떤 거야? 이런 거고, 그래서 항이 한 개, 항이 여러 개.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항이 한 개도 다항식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항이 한 개짜리를 단항식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지만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인데,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뭐 항이 많은 거나 항이 한 개도 좋지만 이 둘은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은 EXY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점은 또 어떻게 구분해 주면 돼요? 다항식은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단항식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다항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처음일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생님 어떤 다항식을 가지고 올 건데 뭐 3i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i 플러스 1까지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공부해요.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다항식에서 항이 많다고 했었잖아. 이런 애들이 다 뭡니까? 항이죠. 근데 이제 항이 6개가 모인 다항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혹시 우리 차수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미지수니까 문자가 곱해진 횟수. 얘 몇 차? 2차. x, y니까 2차. 이런 건 몇 차? 1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는 한번 살짝 수정해 볼게. 잘 봐. 요 다항식을 가지고 올 건데 당연히 차수는 방금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야? 다항식의 차수라는 건 말 그대로 제일 높은 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차수. 그러면 2차, 2차, 3차, 0차니까 얘는 3차식이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하는 건데, 이런 숫자는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죠. 그래서 쌤은 뭐 0차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우리 어떤 항이라고 하죠?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용어니까 뭐 다시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지금은 필요 없지만 요거 좀 기억나십니까? 동류항. 동류항도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같은 항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랑 똑같아야 돼. 차수랑 문자가 똑같은 거. 차수만 같으면 안 되고 문자만 같으면 안 되고 차수와 문자가 똑같은 항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고, 뭐 요런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돼. 맞죠? 뭐 어떤 다항식을 내가 x제곱 3xy 플러스 y제곱으로 가지고 오고 어떤 b라는 식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y제곱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만 설마 a 더하기 b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이 항과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이 더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끼리 더해주면 돼? 동류항끼리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얘 동류항 있어 없어? 여기에 없죠. 그냥 지 혼자 쓰면 되고 더하면 6y제곱 나올 거.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만 찾으면 되고 아마 뭐 1품이어도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을 건데, 이렇게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동류항끼리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 항이 여러 개가 합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죠. 이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에 대해서 배우죠. 그럼 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정리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내림차수는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길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내려가는 게 내리막길이죠. 오름차수는 오르막길은 올라가야 되니까 차수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근데 뭐 이건 솔직히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뭐 2차 방정식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내림차순 정리가 되는 거고 얘가 오름차순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거는 안 물어볼 거고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요. 이 다항식이다 보니까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을 썼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본다고.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림차순 정리는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내려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문자가 분다고 해서 뭔 차이점이 있냐? 이제 이 다항식에서 문자를 누구만 보는 거예요? 얘만 인정해 주는 거야.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문자를 그냥 얘로만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수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맞죠? 몇 차야? x 몇 개 있는지. 2차, 1차, 0차, 1차, 0차, 0차.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정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림차순 정리.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순으로 써버리면 되겠죠. 숫자 2 있는 거, 숫자 1 있는 거, 숫자 0 있는 거. 그래서 좀 정리를 더 해주자면은 얘는 숫자 x가 2개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쓴 거고 요 두 놈은 왜 일로 왔어? x가 한 개씩 있으니까 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x를 끄집어내서 써주시고요. 뭐 얘는 뭐 아다리 좋게 2xy랑 2x니까 2도 앞으로 빼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d는 x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냥 써도 되고 괄호 쳐도 써도 되고 뭐 상관은 없다는 거. 내가 마이너스를 써버렸어.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수, 오름차순 정리는 어떤 문자에 관해서 물어보면 좀 쓰는 방법이 바뀌니까 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문자에 관해서 차수를 다시 구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해줄 내용은 딱히 없고요. 여기 그냥 한번 책이니까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이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가 2 더하기 3을 하나 3 더하기 1을 하나 어때요? 똑같고 뭐 결합법칙 같은 것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뭐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죠. 이런 게 결합법칙. 야, 우리가 어떤 더하기 연산 되어 있을 때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건 덧셈에 대한 성질. 뭔 말이냐? 뺄셈은 교환법칙이 안 돼요. 바꾸면 어때? 답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더하기만 가능하다는 거. 얘는 뭐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덧셈 뺄셈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곱셈 볼게요. 이게 우리가 다항식 곱셈을 너무 곱셈 공식으로 외우다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좀 실수할 수 있냐? 이게 단원이 다항식이 곱셈이기 때문에 분명 곱셈 공식도 중요하지만 분명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곱셈 공식이 아닌 거. 다항식 곱셈 이런 것도 분명 나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생으로 전개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 다항식 곱셈은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 깔려야 돼요? 분배 법칙이 깔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메인은 곱셈 공식이니까 여기도 쭉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한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성립된다. 이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 메인은 여긴데 수업을 해보니까 쉬운 공식은 다 빠졌어. 그냥 우리가 중2 때 외웠던 건 다 없어요. 좀 나와서 가볼까?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1번 보면은 공식이 이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완전 제곱식은 다 뺐어요. 바꿀 줄 알죠 다? 얘도 알고
합쳐도 어떻게 푸는지 알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던 이런 것도 다 알고, 뭐 얘는 쌤이 뭐 잘 외우진 않았지만 뭐 얘는 솔직히 전개하는 것보다 바꾸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지금 다 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애들만 써줬는데 솔직히 뭐 1번부터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2번이랑 3번 한번 찍고 넘어갈 건데, 이게 뭐 최근에 그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이 문자가 바뀌면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곱셈공식 외우는 거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보니까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죠. 이거 우리 어떻게 외웠어? 이거 뭐야? 얘네들을 제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은 뭔데? 2배에 누가 오는 거야? 저기 항 3개짜리 어떻게? 2개씩 곱해서 더해서 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기가 숫자가 문자가 바뀌더라도 너네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요거 한번 같이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일단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2의 곱해 2개씩 마이너스 얘부터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CA까지 됐습니까?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니죠? 안다고 믿을게요. 그다음 3번도 이제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많이 나오고, 여기 부호 바뀌는 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나오고, 알겠죠? 일단 이거 쭉 쓸게요. 요거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제곱 공식은 솔직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요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B 세제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자면은, 이 A 플러스 B 세제곱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A 더하기 B를 세번 곱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을 하나하나씩 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세제곱, 두 번째 거 세제곱이고, 여기가 좀 특별하죠? 다 뭐 곱해져요? 3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특징 어때? A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그럼 반대로 B는 없다가 1개, 2개, 3개 늘어남. 그래서 요걸로 너네가 공식을 외워놔야만 뭐 구할 때도 편합니까? 보통 이제 요것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부터 바로 구하자는 거야. 누구? 첫 번째랑 끝은 바로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세제곱 할 거잖아. 얼마겠습니까? 8x 세제곱. 요거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7. 나머지는 쌤은 이렇게 풀 거야. 잘 봐. 첫 번째가 3개였고 A가, 두 번째가 B가 3개였잖아요. 나머지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A 2번 곱하고 B 1번. 얘는 A 1번에 B 2번 곱하고, 얘를 일단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을 곱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여기 뭐 나와달라고? 얘 2번에 요 1번 2번 곱해줘. 4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6x제곱. 두 번째 뭐라고? 요거 1번에 요거 2번 9, 18 18x에 3 곱할 거니까 54x까지. 알겠죠? 숫자가 바뀌어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를 해버렸네. 에이 미안, 플러스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네가 얘를 외워도 마이너스짜리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곱셈 공식은 이 4개 중에 어디가 마이너스가 생길 거냐면요, B를 몇 번 곱한 거? 홀수번 곱한 게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짝수번 곱하거나 안 곱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보니까 한 번 곱하거나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 세제곱 공식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있지만 곱셈 공식 변형에도 많이 쓰이고요.
곱셈 공식 변형은 따로 뺐는데 우리가 뭐 처음 배운 것도 아니니까 쭉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외운 거 뭐 있습니까? 일단 곱셈 공식 변형이니까 이렇게 외웠어야 돼요. 플러스니까 플러스 먼저 쓰고, 이 플러스 똑같은 모양이 뒤에 똑같이 있죠. 플러스 썼으니까 그 다음 뭐 써줘야 돼? 마이너스 써야죠. 여기는 뭐 쌤이 해줄 건 없으니까 그냥 외워야 돼. 요 공식을 그대로 마이너스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가볼게요.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먼저 써야지. 이 모양이 그대로 뒤에 그대로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썼으니까 그 다음 다른 보 플러스 3ab 써주면 되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세제곱 공식은 또 하나 더 있죠.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개.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 뒤에는 a제곱과 b제곱은 양쪽 사이드에 있을 거고요.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플러스니까 반대보 마이너스 ab를 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자리도 마이너스네? 뭐 먼저 쓰자? a 마이너스 b 먼저 쓰자. 그 다음 뭐 써주면 돼?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항식 연산만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너 뭐로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와. 이런 거 뜬금없이 나오잖아. 이거 뭐 유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A가 X고 B가 1이니까 A, B는 X만 남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돼야 돼? 얘를 곱해서 X 플러스 1을 곱해서 뭐로 유도해달라는 거야? 요렇게로 바뀌니까 이걸 유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볼게요. 그 다음 뭐 저기 그 2번 제곱자리는 뭐 곱셈 공식 변형이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찍고 넘어가면 그냥 얘를 보통 물어보죠.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넘기면 되니까. 알겠죠? 나머지 또 문제 풀면 설명해 볼게요. 한번 5번. 5번이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종종 가끔 살짝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외울 수밖에. 맞죠? 근데 5번은 일단 이게 곱셈 공식으로 푸는 문제면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죠. 이건 왜 꼭 안 해도 되냐? 유도가 돼요. 얘가. 왜 유도가 돼? 이거 어떻게 바꿔서 풀면 돼? 아니? 그것도 되고. 요거를 그냥 생으로 전개하는 거 말고 좀 이쁘게 바꿔서 풀면 얘가 나올 수 있다. 치환? 그러면 치환해서 뭐로 풀 거야? 결론적으로 뭐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그렇죠. 왜? 이거 a제곱 b제곱을 먼저 쓰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ab를 한 번 더하고 뺐잖아. 그럼 뭐로 쓸 수 있어? 합차. 그럼 앞에 거 제곱 할 수 있죠? 요거의 완전 제곱이에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2배. 그랬더니 뒤에 뭡니까?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남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우가 말해준 거는 방금 한 세제곱 공식에서 우리가 뭘 좀 많이 활용하냐면은 얘가 누구요? 얘 짝꿍이지 뭐. 얘가 누구야? 얘 짝꿍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곱해져 있는 식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곱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먼저 풀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먼저 풀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결론은 또 어디까지 가야 돼 얘는? 합차 한 번 더 풀어서 6제곱이랑 6제곱까지 와야겠죠. 이런 것도 뭐 응용되니까. 그다음에 6번은 이게 괜찮아. 실수해도 되는데 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잘 봐. 일단 쭉 실쓸게. 이게 식이 좀 어렵잖아. 좀 길고. 근데 어디선가 본 적은 있을 거고 너네가 대략 알아. 대략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렇게 곱셈 공식이 써 있으면은 요 결과가 얼마인지는 알잖아. 무조건 얼마 나옵니까 일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나오는 것도 알고 뭐를 많이 헷갈려 하냐? 실제로 3ABC까지 아는데 3ABC까지 아는데 뭐를 많이 헷갈려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린다고. 맞죠? 나도 헷갈려. 근데 쌤은 뭐 외우기도 했지만 쓰면서 헷갈리죠? 그럼 잘 봐야 돼. 분명 이 다항식 곱셈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거를 원래 어떻게 계산해야 돼? 다 곱해야 되잖아. 근데 귀찮아서 외워버린 거잖아. 맞죠? 그럼 잘 봐요. 얘는 무조건 어떤 곱셈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AB 있잖아. 나 ABC만 내고 싶어. 누구 남았어? C 남았네? 얘는 A 남았네? 얘는 B 남았네?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부호가 다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걸 전개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변형도 있잖아요. 요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는 절대 얘로 푸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렇게 세제곱은 방금 쓴 얘로 푸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다. 이게 당연히 얘만 나오면은 마이너스 3ABC만 외우면 되겠지만 이게 응용돼서 가잖아요. 그럼 너네가 요거를 써서 아 마이너스였지 넘어가면 플러스다 이게 아니고 얘도 이렇게 이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면 똑같이 외우는 거야.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전개한 다음에 뭐가 분명 있어야 되는 데까지 기억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3ABC를 빼는 건지 더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야. 그럼 또 봐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잘 봐. 우린 또 요거를 이쁘게 전개해서 얘랑 더하든 빼든 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볼게요. 말했죠. 얘네들은 분명 뭐로 나온다고? 지들끼리 곱해가지고 분명 A, B, C로 나온다고. 몇 개? 3개로. 근데 아직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얘는 분명 마이너스야. 얘는 왼쪽에 3ABC, ABC 있어? 왼쪽에 좌변에 없잖아. 그럼 분명 이 마이너스 3ABC랑 얘랑 더해서 지워진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하면 뭐로 더해? 더하기로 지워야겠죠. 그래서 더하기인겨. 알겠죠?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우면 이 식 형태는 외워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면 그냥 이거로 풀으라고. 알겠습니까? 많이 헷갈려 해요. 뭐 잘 외운 사람은 상관이 없고. 됐습니까? 여기들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세제곱 공식은 다 짚어놓은 거고요. 1번도 중요하죠. 쌤이 항상 말하잖아. 곱을 몇 개 빼야 된다? 2개 빼야 된다. 곱을 몇 개 더해야 된다? 2개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A-B랑 A 플러스 B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뭐 한번 찍고 넘어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 플러스 B가 7, AB가 2인데 A 마이너스 B 어떻게 구해? 식이 되냐 근데? 이렇게 구해. A 마이너스 B 어떻게 구해? 바로 못 구하잖아. 뭐를 구하는 거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요. 뭘 이용해서? 아 그럼 계속 되겠구나. A 플러스 B의 제곱을 쓴 다음에 이거 몇 개 빼면 돼요? 4개. 그래서 우리가 4개 빼는지 2개 더하는지 2개 빼는지는 잘 외운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딱히. 알겠죠? 그래서 뭐 4제곱 B4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 설명이 요거요. 그냥 A 4제곱 B 4제곱을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도 응용할 수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곱하고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차수만 좀 바뀐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랑 똑같아. A 더하기 B 제곱에서 몇 개 빼야 이거 나와? 2개. 똑같은겨.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 일단 때려. 그럼 얘가 나오잖아. 그 대신 뭐가 있어? 플러스 2A 제곱 B 제곱이 있으니까 빼달라고 하는 거고. 4번은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또 그 역수 형태라고 말 많이 하고 여긴 조금 차이점이 뭐 있어 얘들아? 역수 형태는 뭐가 없어?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에서 뭐가 사라져? A, B가 사라지죠.
우리 원래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까처럼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야 되는데 얘는 역수관계니까 ab가 없잖아. 1이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세제곱짜리는 틀린 사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뭐야? 1번은 중요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 쌤이 2번 알려줬죠? 플러스 3ABC를 뭐로 유추하자고요? 왼쪽에 ABC 없네. 오른쪽에 마이너스 ABC 살아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ABC를 플러스 AB로 지워야 되니까 플러스 3ABC다고. 3번 중요합니다. 3번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는 절대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유도를 못해요.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알겠죠?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그대로 따옮겨. 이거 두 번째 거. 이 식은 또 자주 많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이거 외워달라고 하고. 요거 많이 나오잖아 얘들아. 요거를 그냥 이거지. 요거를 만족했을 때 그 어떤 삼각형인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그 변의 길이를 빼서 제곱했을 때는 항상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0, 0, 0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삼각형 뭐밖에 안 나와요? 정삼각형밖에 안 나오는 거.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할 게 뭐 남았을까? 다항식 나눗셈? 오케이. 요거는 한번 그냥 예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다항식도 나눗셈이 있다는 것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항식 나눗셈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뭐 실제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맞죠? 뭐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같은 식을 우리가 8 빼자. 요거를 2x로 나눌 수 있잖아. 이것도 다항식 나눗셈이야.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트자로 3개 풀면은 뭐 기본적으로 쉽게 풀리는 거고.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조금 너네가 방법을 알던지 문제를 많이 풀면 익혀지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하고 딱 마무리 하겠습니다. 됐나요? 요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눠달래.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눗셈 하는 거고. 잠깐만요. 요거 한번 찍고 넘어가 보자. 지금 우리가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나옵니까? 목도 나오고 나머지도 나오죠. 근데 이 다항식 나눗셈은 솔직히 비중은 많이 크진 않아. 1단원에서. 왜? 어차피 뒤에 뭐 배워요? 나머지 정의 배우니까 비중은 크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궁금하고 나머지가 궁금한다? 얘 풀면 안 되겠죠. 왜 얘를 풀면 안 돼? 우리 1차식 나눈 건데 나머지 어떻게 구해? 이 식을 얘로 나누고 싶은데 몫이랑 나머지가 궁금하네. 나머지 어떻게 구해? 이렇게 나눗셈 할 거야? 2 대입해야지. 맞아. 민경이 알고 있죠? 그러면 몫은 어떻게 구할 거야? 몫은 나눗셈 해야 돼? 뭐 해야죠? 그 조리집법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식 나눌 때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그러면 다항식 나눗셈은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오겠죠. 2차식 나눌 때는 우리가 몫이랑 나머지를 쉽게 못 구해요. 그냥 뭐 해달라는 거야? 그냥 생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거야. 생으로. 알겠죠? 까먹은 거 아니지? 우리 1차식 나눌 때는 나머지 정의 이용해서 나머지 구하고 몫은 조리집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을 얘로 나눠달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 개수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x제곱이랑 뭐 곱해야 돼? 2x 곱하면 되겠죠. 쭉 곱하는 거 맞죠? 2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뭐 해버려요? 빼버리죠?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그 다음 뭐 해버려? 똑같은 거 만들어줘야 돼. 네가 더하기 뭐 해줘야 돼? 3 곱해줘야 되고 3x 제곱 3x 마이너스 3까지 뭐 해버릴 겁니까? 뺄 거죠? 5x 더하기 10까지. 그래서 뭐 여기 식에서는 보통 이 식을 뭐 a라고 두고
이 식을 B라고 두고 뭐 Q, R로 두지만 뭐 이것은 뭐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나머지 정 가면은 보통 얘는 그냥 FX, 뭐 PX라고 두고 나누는 식 쓰고 그냥 몫을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쓰잖아요. 뭐 RX라고 쓰던지. 그래서 뭐 다항식 나눗셈에서 저 문자 A, B, Q, R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요 내용은 알겠죠? 우리가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여야 돼? 1차, 2야. 상수항도 될 수 있어요. 2차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개념 쳐주면은 그 방금 밑에 문제 개념 기출 문제에서 한 문제씩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냥 문제 안 풀고 넘어가면 조금 섭섭하니까 밑에 하나씩만 풀어줘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 짧을 수밖에 없어. 왜? 이미 한 번 다 배웠고 뭐 한 번은 아니죠. 여러 번 배웠고 이제 일품으로 가는 거고 대표 문제라는 게 딱히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개념 기출 한두 문제씩 풀어줄 거니까 보겠습니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 해달래요. 얘들아. 그러면 X 기준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썼냐고 물어보는 거야. 2차, 1차, 0차. X 기준 0차, 1차, 0차. 뒤죽박죽. X 기준 1차, 0차, 0차. X 기준 2차, 1차, 2차. 되나요? 무조건 높은 차수 쓰면 내려가야 돼요. 다시 또 차수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해봤죠? 실제로 뭐에 달하는 문제야, 아이들은 이건? 전개에 달하는 문제죠. 근데 전개를 합니까? 안 하죠. 왜? 얘만 궁금하니까. 이 문자만, 이 항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 X제곱, Y제곱 어떻게 만들어? 2X랑 뭐 곱할게요? 얘랑. 이것 중에. 얘랑 곱하면 되겠네. 그렇지. 마이너스 2 확보고요. 얘는 뭐로 곱할게요? X제곱, Y제곱이니까 바로 옆에 거랑 곱하면 되겠네. 요게 항입니다. 그럼 그때 개수가 3이 나오고 싶을 때 K 뭐 넣어줘야 돼? 5 넣어주면 되겠죠. 음. 7번은 혹시 문제를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걸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42라는 그 개수를 알고 있는데 이 X의 개수가 궁금한 거고 식을 봤더니 세제곱 식은 맞는데 요거를 우리가 치환해서 하는 것보단 그냥 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X 세제곱 두 번, 한 번이야. 3AX제곱 한 번, 두 번이죠. 3AX 마지막 거 이거 세 개. 어디 고마워. 가볼게요. 요거 세 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그러면은 요거에 기억이 안 나네. 요거랑 요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요? 두 번에 한 번. 4, 3, 12. 3배. 한 번, 두 번. 9, 2, 18. 이렇게 정리된 거고요. 이렇게 둘을 더했더니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2래. 3의 2랑 마이너스 36 했더니 마이너스 42 나왔대. 이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 A 얼마입니까? 두 번째. 이렇게 둘이 더해달래요. 3A 제곱이랑 54 더해달래. 근데 A가 마이너스 2야. 집어넣으면 4, 3, 12. 12 더하기 54. 66까지. 됐죠?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문제 얘들아 어떻게 풀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A랑 B 줘놓고선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세제곱. 얘는 짝이 있어요. 왜? 이 A, B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A, B가 어때? 지금 다 켠렉은 느낌인데 저건 왜 준 거냐면요. 곱이랑 합이 쉬워요. 저렇게 생기면. 그럼 곱이랑 합을 줬다는 거는 이거 이용해서 곱셈 공식 풀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짝이 있겠죠. 어떻게? 1차는 1차끼리, 2차는 2차끼리, 3차는 3차끼리. 얘는 할 거 없고. 제곱해서 2개 빼면 되겠죠. 얘는 식 안 쓸 거야? 머릿속에 잊고 대입해 주세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1에 4까지. 알죠? 셋이 더해달래. 18, 52, 70. 요것도 우리 풀 줄 알죠? 근데 유형이야, 이건 알지? 이렇게 역수 형태를 주어졌는데 힌트가 없다? 그럼 우리가 왼쪽 2차 방정식에서 쌤은 보통 4x를 많이 넘겨서 풀어요. 뭐 상황마다 다르죠? x를 먼저 나누고 4를 넘기든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요걸 문제도 준 거고 요걸로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왜? 이 역수 형태는 곱을 따로 안 구해도 되니까. 이거 바로 풀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 들어와야겠어요? 3 들어와야겠죠? A, B가 없어. 역수 형태니까 1이야. 64에서 12 더하면 될 것 같아요. 70. 그러네, 76이구나. 보겠습니다. 뭐야? 나눗셈을 하고 몫이랑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또 나눠달라는데 이건 뭐 그 나눗셈 2번 하라는 말을 좀 돌려 말했네요. 해볼게. 그 다음에 이거 다항식에다가 쌤이 이거 쓰려고 했더니 뭐 좀 이상해. 이렇게 써서 풀 건데 뭐가 이상하다고 쌤 판단할 수 있을까? 1차항이 없어요. 그럼 우리 1차항 뭐 해줘야 돼? 1차항 자리 챙겨줘야죠. 수소 열 맞춰서 풀 거니까. 됐습니까? 가볼게요. 얘랑 뭐 곱해야 얘 나와? 3x. 뺄게. 빼고. 뺄 게 없어. 내려와. 뺄 게 없지만 마이너스 6x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또 얘랑 뭐 곱해야 얘 나와? 마이너스 2. 끝났네. 뺄게. 문제 뭐라고 했죠 얘들아? 얘를 얘로 나눠달래요. 얘를 얘로 나눠달래. 나눗셈 됩니까? 1차 1차니까 되죠. 나누면 돼요. 좀 특이하긴 하죠. 어쩔 수 없어. 나눠달래. 그럼 나머지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항상 어떻게 해?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6에 뭐 곱해야 3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줬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빼달래요. 그러면은 얘인가요? 나머지가 2분의 3까지.